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사실은 내년 선거는 부통령 선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늘 대통령이고 공무원은 부통령이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이 옆에 딱 왔다, 경호원 없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다 한번 안아주세요. 진짜 이렇게 안아주세요. 네, 어깨 다 두드려주시고. 그럼. 네. 자, 옆 사람 얼굴 딱 보시고 제가 하는 말 크게 따라하세요. 대한민국에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옆 사람 얼굴 보고, 같이 옆 사람 보고. 대한민국에 더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에 대통령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박수!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만민공동회 역시도 제가 주관하는 자리가 아니고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촛불 집회가 있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든지 그 자리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또 누군가의 대표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대표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광주 금강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어떤 것일까요? 우리 헌법 정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고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계를 더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배색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현재 국민의 3분의 2가 원하면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할 수 있다. 그래야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들의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보 보수 가리지 말고 진보 대통령이 되면 보수는 완전히 몰락시켜버리고 보수 대통령이 되면 진보는 완전히 몰락시켜버리고 이렇게 국가의 경쟁력을 한쪽만 사용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진보가 되더라도 진짜 보수와는 협력하고 진짜 보수가 되더라도 진짜 진보와는 협력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 이 땅에는 가짜 보수들과 가짜 진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켜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9%의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진보와 보수의 팔을 쓰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형성해 왔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퇴진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탄핵에 반성표를 던진 지금 그 50세 성명의 국회의원들은 웬만하면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으면 사진 찍어도 잘 안 오시거든요. 아니면 이야기라도 합니다. 사진 찍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서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찍고 들어가요. 그래서 크게 방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 아까 아버님 한 분 오셔서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게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야, 참 희한하다.
그 최저시급 10,000원이 지금 현재 6,030원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부담하시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청년들은 또는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시급 6,030원을 받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국가에서 4,000원 보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렇게 해서 돈을 1%의 부자들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고 99% 세금을 낸 우리들에게 쓰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제 사령탑이 들어서든지 사람들이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로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재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경제의 사령탑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헌헌법 84조에 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원래 뜻은 세상을 경영하고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의 기득권 세력들만 구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수 진보가 모두 힘을 합쳐서 보수 진보로 갈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함께 구해놓을 수 있도록 보수도 힘을 합치고 진보도 힘을 합쳐서 우리 삶을 구해내는 경제체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키우는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려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저출산 예산이 1년에 20조입니다. 20조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네, 그 돈 다 남의 집 딸 말 쏴주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조면 우리나라에 1년에 지금 새로 태어나는 우리 귀한 아이들 숫자가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조면요 그 아이들 적어도 그 아이들 키우고 있는 가정에 우리가 낸 세금 다 힘을 합쳐가지고 1,000만원씩 줘도요 4조입니다. 4조. 그래도 16조 남아요. 그래도 16조 남습니다. 그런 거 못해줄 이유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적어도 분유값은 5,000원 이상 차등이 나지 못하도록 좀 만듭시다. 그래야 먹이는 엄마도 먹는 아이도 그죠? 그 다음에 예방접종 같은 거 돈 내고 맞는 주사, 무료로 맞는 주사, 주사장 차이 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 12개월까지 돼 있는데 36개월까지는 적어도 아이들 주사는 국가에서 애들 주사는 좀 맞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재벌들이나 기업들 힘들 때 국민 세금 부어주는 건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 때 거기에 우리가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비용이라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99%가 낸 세금을 1%에게 쓰는 구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낸 세금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경제정책 운영 기조는 크게 두 가지죠. 조세,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거둘 것인가. 두 번째는 재정, 거둔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쓸 것인가. 근데 지금까지의 조세 정책은 많이 버는 사람에게 적게 걷고 적게 버는 모든 사람들에게 폭넓게 많이 걷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구조가 바뀌어야죠. 우리가 모두 함께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우리가 낸 세금이 재정정책을 운영할 때 1%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99%는 우리 모두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것은 1%의 사람들만 힘을 가지고 1%의 사람들만 기득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고 정치권에게 로비하고 대통령에게 로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벌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들은 대통령하고 독대할 수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하고 독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촛불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재벌들은 대통령하고 독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촛불들은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은 우리가 낸 모든 돈들이 우리에게 쓰여질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재벌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를 이 땅에 세워내는 것이 촛불 시민들의 목표일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취준생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조금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끝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갑시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